19세기 말 중국은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는 서양 열강의 침략이 이어졌고 내부에서는 부패한 정치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계속 왕이 다스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순원이었습니다. 순원은 왕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이로써 약 2000년 이어져 온 왕조 시대가 끝나고 중국은 공화국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혁명의 성공이 곧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인물은 위안스카이였습니다. 순원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에게 권력을 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위안스카이는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결국 혁명은 성공했지만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 중국은 완전히 분열됩니다. 각 지역의 군인들이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며 나라를 나누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군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중국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집안이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집안이 바로 송씨 가문입니다. 이 집안은 부유했고 서양 교육을 받았으며 정치적 인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송혜령, 둘째 송경령, 셋째 송미령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자매가 아니라 훗날 중국의 권력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둘째인 송경령은 순원을 선택합니다. 가족들은 나이 차이와 정치적 위험 때문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송경령은 그의 생각과 이상을 믿는다고 말하며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혁명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순원은 끝내 중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원 사후 권력을 잡은 인물은 장제스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이용해 중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스의 정치 방식은 점점 강한 통제와 독재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세 자매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첫째 송혜령은 정치보다는 돈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금융과 사업을 통해 부와 권력을 쌓으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셋째 송미령은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장제스와 결혼하며 국민당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민당을 대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송경령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점점 변해가는 국민당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원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국민당을 떠나 공산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명을 주장하며 세력을 키워갑니다. 송경령은 순원의 이상이 오히려 공산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국민당을 지지하고 한 명은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송미령은 장제스를 도우며 국민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면 송경령은 공산당을 지지하며 혁명의 상징이 됩니다. 결국 자매가 서로 다른 나라를 선택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장제스는 패배하고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송미령 역시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떠납니다. 반면 송경령은 중국에 남아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명은 혁명을 선택했고, 한 명은 권력을 선택했으며, 한 명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자매가 같은 길을 선택했다면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입니다.